부산은 26일 오전까지 태풍급 강풍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특히 만조시각과 겹쳐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와 산악계, 학계가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탈부산을 막는 부산만의 지산학 협력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25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6,000여 명, 사망자도 44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5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초량천 환경정화에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씻어내고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6일 오전까지 부산에 태풍급 강풍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특히 만조시각과 겹쳐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몰려옵니다.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동반돼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26일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특히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태풍급 강풍도 몰아칩니다. 26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8m,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에 경남 내륙에도 순간풍속 초속 17m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도 동해남부상에는 초속 20m의 바람과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어 항해나 어업을 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6일 오후부터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오후 비 소식이 예보됐고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부산시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탈부산을 막는 부산만의 지산학 협력 체계를 만들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대학을 찾아 기업과 대학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차선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떠난 20세에서 39세 이하 인구는 2019년 12,000여 명, 2020년 6,200여 명으로 청년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탈부산, 가장 큰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꼽힙니다. 대학은 부산에서 다녀도 일하고 싶은 곳이 없어 부산에 떠난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핵심 추진 과제로 지산학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학계가 힘을 모은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 유치와 우수한 청년 인재 양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이 3박자의 조화가 쉽지 않은 상황. 이런 환경 속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부산 지역 대학을 돌며 오픈 캠퍼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사실 대학의 발전 또 혁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부산의 좋은 인재가 돼서 그 인재를 보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기업들이 양성되는 그런 선순환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영화, 영상, 미디어 등 문화 콘텐츠 분야가 특화된 동서대학교에서 열린 9번째 오픈 캠퍼스 미팅. 이 자리에서는 동서대학생과 LG엘로비전, NHN 클라우드 사업본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지역 채널과의 상생 협력 방안, 문화 콘텐츠 기업의 발굴, 일자리 확충 방안 등 폭넓은 주제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직장들이 없다 보니까 다 판교나 서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시하고 또 우리 학교하고
또 산업체가 다 협업을 해서 여기서 양성되는 학생들이 부산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은 부산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 양질의 기업이 부족하다 보니 청년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부산형 지산학 협력 체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5일 낮 1시쯤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결함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한 정당 사무실 앞에서 특정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하면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들을 다수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일 부산 지역에는 16,6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4명으로 90대 이상 11명, 80대 19명, 70대 10명, 60대 2명, 50대 이하 2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누적 인원은 73만 9,736명입니다. 한편 질병청에서 3월 셋째 주 부산, 울산, 경남 확진자 중 1,417명을 표본으로 검사한 결과 표본 확진자 모두 오미크론이 검출됐고 이 중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51%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장산 정상에 새 표석비를 설치하고 31일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해운대구는 장산 정상 개방을 앞두고 새 표석비를 세워 많은 등산객에게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표지석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었던 장산 정상에 존재했지만 크기가 작은 데다 풍화로 마모가 심해 새겨진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정상까지 바로 올라가는 출입로와 입간판,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장산 정상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부산진구는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구호 성금은 매년 부산진구 소속 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일부 적립해 모은 금액입니다.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에게 700만 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민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초량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났습니다. 마을을 흐르는 하천을 주민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생태 하천도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 바닥을 쓸어내자 부유물들이 떠오릅니다. 이끼와 침전물이 씻겨나가자 바닥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천 주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와 잡풀도 제거합니다. 초량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서 넓은 하천은 금세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의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우리 주민 쪽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 우리 또 천을 위해서 우리 많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되니까 깨끗하게 되면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 찾아와서 구경도 하고 하면은 안 좋겠습니까? 지난해 10월 1단계 복원을 마친 초량천. 지난 2011년경 부산시에서 복원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복원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차단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 시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고 오는 5월 오염수 유입 차단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기구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초량천 시민위원회에서 이 생태하천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 공공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술품에 대한 것들도 초량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바꿔 나갈지. 초량천 2단계 복원 방식을 놓고 현재 부산시와 동구청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복원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27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동구청이 기후환경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환경 조성과 저탄소 생활 확산,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기후위기를 대비해 부산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환경 정책계를 신설했습니다. 네, 윤정훈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한다. 설령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더라도 단기 필마의 자세로 도전하려 한다. 지금 중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 의원은 두 번의 기초의원 활동을 하며 퇴보하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관광특구 중구를 영화의 도시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르신과 상인 그리고 관광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 활성화 연구단체가 해양레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정욱 해운대구 의원을 비롯해 해양레저 관련 업계 관계자, 언론사 그리고 관계부서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는 국제해양관광도시 해운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 의회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입안과 동시에 공포와 동시에 활용될 수 있어서 보다 좀 실용적인 조례를 좀 제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안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영도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 접객업소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사용 규제 품목은 합성 수지 등 일회용 컵과 접시와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나무젓가락, 나무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입니다. 영도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분기별 1회 및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 산업단지 진입 등을 위한 장안 IC 접속도로 임시개통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동남권 산단 장안 IC 접속도로는 동남권 산단 공정률이 80%가 넘어가면서 산단 내 기반시설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안 산단과 반용 산단 등으로 출퇴근 차량 분산과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개설됐습니다. 오 군수는 장안 IC 접속도로가 정식 개통되면 동남권 산단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습 정체 구간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일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장에는 부산 하천 살리기 시민연대와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공관위 위원으로는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 소장과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조정은 교수, 부산청년 CEO협회 이동훈 협회장 등 10명이 선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